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16년간 독일의 총리로 집권해왔던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탈원전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해서 영혼까지 팔았다, 이런 극단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실상 메르켈 전 총리가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나오면서 한때 유럽의 기관차로 불리면서 영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독일의 지위마저도 흔들리니까 결국 메르켈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퇴임 이후에 침묵을 지켜왔던 메르켈 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퇴임 후 6개월 만에 첫 공식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를 야만적이고 국제법을 무시한 기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메르켈은 이어서 푸틴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권을 무시하는 잔혹한 공격이라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미국, 북대서양조약국, 나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7국 G7과 유엔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유럽연합이 단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메르켈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은 개인적으로 괴로운 날이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메르켈은 특히 이 소련 붕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유럽 각국은 대러 관계에서 냉전을 완전히 끝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안보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임기 동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0여 차례 만났지만 무엇을 놓친 것은 아닌지, 이 거대한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많이 할 게 있었는지 계속 자문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 1일에도 베를린에서 열렸던 라인호프만 독일 노조 연맹 위원장의 퇴임식에 참석해가지고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역사의 심각한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만적인 침략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와 EU, 미국, 나토 등이 수행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데 연대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 메르켈 전 총리는 자신이 재임하던 중에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위협이 있었지만 자신이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말을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8년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 가입을 원했을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당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다면 푸틴은 이것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당연히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그러면서 당시 우크라이나는 매우 분열된 국가였고 심지어 개혁 세력인 티모셴코 전 총리를 말하는 거죠. 유센코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티모셴코와 유센코도 매우 대립하면서 민주적으로 미성숙했던 때여서 지금과 같이 대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메르켈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토 가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 절차를 밟는 동안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좋지 않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지만 독일 등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성사되질 않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대신 2014년과 2015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4자 정상이 체결했던 돈바스 지역 정전 협정이었던 민스크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임 중에 푸틴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지향하고 경제 관계를
확장한 것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나는 푸틴 대통령이 무역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치적 협력이 불가능하다면 러시아와 일부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이 최소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신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코 자신의 탓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메르켈은 그러면서도 2014년 러시아하고의 민스크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것은 큰 슬픔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메르켈은 또 총리직이 끝날 무렵에 러시아가 분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라고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의 탈주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자책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메르켈 전 총리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짤막한 성명만을 냈을 뿐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과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 두 사람을 부차의 학살 현장으로 초청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었죠. 또 이들이 재임 당시 펼친 대러 정책은 러시아를 보다 대담하게 만든 오판이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켈 전 총리가 과거에 어땠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메르켈 전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메르켈 전 총리가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이 총리 재임 시절에 푸틴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등 이 경제 중심의 실용적인 대러시아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특히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독일이 있는 천연가스관이죠. 노르드스트림2 사업을 적극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당시에도 강경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응을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그의 친러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런 메르켈의 친러 정책에 대한 문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3월 23일 독일 메르켈이 러시아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355회인데요. 이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메르켈의 친중국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신문은 지난해 11월 25일 독일이 중국 로비스트, EU 의원의 폭로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는 1155회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EU의 친중국 행보 배경에 메르켈이 있었다는 내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또 책임을 질 잘못을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메르켈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오독했다, 잘못 읽었다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메르켈이 푸틴을 잘못 봤다는 뜻이죠. 메르켈은 푸틴을 유럽의 경제권으로 이끌고 유럽 사회 속에 깊이 파묻히게 만들면 저절로 유럽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푸틴의 유럽을 향한 본심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는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메르켈은 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았던 것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은 그런 친푸틴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푸틴의 야욕이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리아 티모센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는 8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우크라이나 점령을 넘어서 옛 소련 시절 영토의 복원이라 이렇게 말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티모센코 전 총리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침공 전부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민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의 신념을 감춘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의 붕괴를 불러왔던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주역이었던 티모센코 전 총리는 두 차례 우크라이나 총리를 지냈고요.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푸틴의 야망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친서방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선다. 그러면서 그의 지정학적 목표는 옛 소련 시절처럼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까지 점령하고 라트비아와 이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해 연안 국가를 포함한 이 중부 동부 유럽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메르켈 전 총리가 바라보는 푸틴에 대한 시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메르켈은 푸틴을 낭만적 대상으로 봤다 그러면 티모셴코는 푸틴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야망을 직시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메르켈이 뒤늦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만은 자신의 친푸틴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참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